이정재 작가님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워낙 우리나라에서 30여 년 긴 세월 오롯이 작품에 집중해 오셨고, 또 제가 그 흔적들을 선생님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냥 막연히 해외에서 너무나도 많은 활동으로 유명하신 작가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작업에만 집중하셨고, 또 그 결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많은 작품을 매만드는 작가분들 중에 한 분, 특히 해외에서 그 작품에 대한 또 평가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작업입니다. 지금 10만 위로 소개되어지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집중해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잘 쫄았어요. 네, 저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소개한 전시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10만위 작업은요, 전시로는 87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열화당에서 출간된 것은 88년도에 먼섬 외딴집, 예, 그런 타이틀로 20대 중반 조금 넘어서 이 작가님께서 1년 동안 진짜 먼 길입니다. 서울에서 80년대 당시 울릉도를 가고 그 천부를 지나 알봉이라는 곳까지 가는 그 대장정을 4차례,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또 이분들을 만나셔서 정말 밀도 있는 이야기들을, 인간적인 내용들을 담은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33년, 34년이 지난 이 순간 사진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특성이라고 봅니다. 매력이기도 하고 시간성이 겹겹이 쌓여 있고, 또 당시 선생님이 오롯이 그 젊은 기운에 이 귀한 분들 두 분이 정말 자연과 가깝게 가장 자연 속에서 이 두 분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작업들이 정말 귀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책으로서와 전시로 저희들이 다시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딱 어떤 한 분한테 시선을 맞출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가 편하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날씨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난 이후에 이번 프로젝트를 그 먼섬 외딴집 이 10만위의 작업으로 뭔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지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어떤 이유나 배경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10만위 작업을 촬영은 87년도 1월부터 1년 동안 이제 된 건데요. 그 시작은 전혀 모르고 우연히 산행을 갔다가 겨울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폭설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제 분지 있는 데서 길을 잃었어요. 내려가는 방향을 몰라서 헤매다가 굴뚝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연기가 있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접근을 했다가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움막처럼 완전히 방 안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나절 같이 시간을 지내고 같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일행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그러고 이제 산을 내려왔는데 그냥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여기를 다시 와야 되겠다. 카메라 이제 제대로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촬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에 그냥 어떤 짐승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산다는 거가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에 이제 촬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34년 전,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길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한 거는 이제 첫 프로젝트인데, 제 사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 40년 사진 역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가 거의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온 것 같은 사진가로서 혼자서 그 산을 오르면서 그런 굉장히 생생한데 그런 거였고,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파인아트 쪽 사진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한 30년 동안 꺼내보지를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출판을 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항상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랐어요. 또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완전히 스튜디오에서 딱 막히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정신 상태로 몇 달을 지내다가 그 옛날 서랍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편집을 하게 됐는데, 그 울릉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것도 우연이었고, 그리고 이 작업을 작년에 다시 들춰낸 것도 굉장히 우연 같은 필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까 군대에 다녀온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되게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곳에서 이분들과 같이 작업했던, 제가 책에서 잠깐 보았는데 아마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도의 상황이셨든지, 이 사진이 아닌 선생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그분들의 삶에 대한 느낌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도시에서 쭉 자라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피했지도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서울에서 포항에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가서 이제 도동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버스로 저동을 가고 저동에서 배를 타고 천부로 북쪽의 천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산길로 한 3시간 반을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나리분지까지는 그 배낭을 메고 이렇게 계속 오르막길인데, 이렇게 뒤를 보면은 뒤에 바다가 그냥 보여요. 그 기억이 막 이렇게 숨찬 그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진 속에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분들의 정말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닌 곳이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9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이분들은 그곳에 살아오셨다라고 이렇게 노트에 적으셨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이분들을 만나셨을 때 잠깐 우연히 만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이 끌리셔서 이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러 오겠다, 또 이것을 실제로 다큐멘테이션을 하시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계획을 하고 촬영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기본이 어떤 자기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풍경이든 사람이든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저거 찍어야 돼 그러는 이제 그 느낌에는 굉장히 강렬한 게 이렇게 와 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처음에 방문하게 됐을 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뒤쪽으로는 이제 지붕까지 덮여 있고, 여기 이렇게 음악
투막집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거하시는 데고 옆에는 이제 외양간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한데 왜냐면 눈이 정말 많이 오면은 다 덮어서 그 외양간에 이렇게 굴처럼 파서 이렇게 먹이 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겨울을 그 안에서 네. 정말 동굴 같은 데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두 달을 눈 녹을 때까지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깜깜한데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웅크리고 이제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모습이어서 그게 굉장히 사진거리로 그래서 이제 뭐 정리도 안 하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그냥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찍고서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다시 올 거라는 거를 이미 이제 그때 알았고 두 번째 온 것이 이제 4월달 그때 이제 왔는데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근데 가을 정도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너무 늙고 그래서 이 겨울을 여기서 더 이상 나기가 힘들고 이제 가족들이 사는 데로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말에 마지막 떠나시는 게 12월 말인데 그래서 저 역시도 작업이 자연스럽게 1년 프로젝트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0년간의 10만인 생활을 이제 그만 정리하시겠다라는 부분을 일찍도 말하게 되셨다고요. 저의 관심이 이 두 노부였다기보다는 솔직히 이 할아버지에 더 꽂혀 있었어요. 그 산삼을 캔다는 그 마인드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도인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저를 이렇게 상대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심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먼 울릉도 성인봉 아래 사람들도 살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그 산삼을 캐시겠다라고 가 계시는 분의 정신세계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냥 말씀 중에 제가 딱 한 가지 단어가 직관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 직관이라는 것이 사람이 뭔가 연륜도 쌓이고 경험에 의해서 또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뭐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생긴 26? 26?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26의 아리따운 미모의 여성으로서 저곳에 가서 우연히 만나 아까 표현하신 동물과 같은 분들을 만났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거리감을 둬야 될 수 있는 부분의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작가님은 그게 아니라 나 여기에 사진이라는 부분의 어떤 그 매개체와 함께 연결을 시킬 것만 같다라는 이런 직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제가 구글링을 잠깐 좀 해보는 가운데 해외 어떤 선생님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셨던 그 해외 분이 이 정진우리의 직관력에 대해서는 일하면서 써놓은 말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처음 와본 장소에서 아마 이스라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처음 와본 장소에서 그의 직관에 걸려서 간 곳에서 사진으로 완성시키는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호평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한테는 아주 어린 나이에 사진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진 그 직관력을 쌓아나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풍경과 같은, 사실 풍경으로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파인아트 작업을 쭉 해오셨는데 사실 이 당시 작업은 굉장히
에세이적이고 또 다큐멘터리 형식의 충실한 작업이셨습니다. 1년 동안. 내러티브도 분명하고 사진의 구성이라는 부분들을 몇 면을 봐도 그런 다큐멘테이션의 작업이 굉장히 강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그 당시에 분명히 나의 작업이라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다큐멘터리 형식의 선생님께서 또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진가로서의 자세와 지금 31년이 지나서 다시 파일들을 또는 필름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셨을 때 어떻게 좀 느낌이랄까 사진가로서의 어떻게 제가 이제 사진을 전공하지 않고 원래 시작을 대학교 1학년에 동아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처음 잡았는데 그 도구가 굉장히 저한테 강렬했어요. 그래서 한 이제 1학년이 지나고 나서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굉장히 확실하게 나는 이제 앞으로 사진을 이제 길이 정해졌다라고 스스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제 그러고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찍었죠. 그러고 거의 이렇게 풍경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가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졸업하고 그냥 우연히 어디 원서를 넣었는데 됐어요. 제가 사진 전공도 아닌데 뿌리 깊은 나무 거기에 이제 사진 기자로 그 당시에 뿌리 깊은 나무가 폐간이 되고 이제 세미 깊은 물이 이제 나오기 바로 몇 달 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 기자를 뽑는다고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간 거는 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막 찍은 그런 풍경 사진들 이런 것들만 가득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됐고 입사를 하면서 이 다큐 사진 이런 사람 사진 찍는 거를 거기서 이제 처음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주로 했던 꼭지가 이 사람이 사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한 12페이지 이렇게 포토 에세이로 굉장히 사진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 흑백 칼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했고 그러고 거기 편집 사진 데스크가 강훈구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다큐 사진의 그 문법을 다큐멘터리 강훈구 선생님께 이제 배운 거죠. 제가 되게 잘 찍었대요.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의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매달 누군가가 정해지면 아주 밀착 취재를 하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스토킹을 하면서 다녔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항상 이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내가 훔치는 것 같은 약간 항상 그 사람을 찍을 때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네. 1년이 지나서 회사를 나왔어요. 나오고 나는 이제 작가 이정진이 되겠다. 사진 기자가 아니라 작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 하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로도 1년 반 정도를 프리랜서로 하던 꼭지는 이제 계속 했어요. 세미 깊은 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년 반을 일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제가 홍대 앞에 작업실을 차리고 하고 싶은 거 풍경도 찍고 이것저것 하던 중에 울릉도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작업을 할 때는 내가 딱히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가 나는 주로 풍경이 좋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내가 풍경을 찍는 거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은 것 같아요. 완전한 주관성 또는 완전한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구분하고 규정한다라는 게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요. 단지 자신이 어떠한 목적에서 쓰여지냐에 따라서 객관성을 중요시하게 되는 부분들, 그게 많은 에디팅 셀렉션 이런 부분들인데, 선생님은 자신의 작업을 풀어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할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정신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 촬영을 했는데 그게는 할아버지가 아닌 이정진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말씀이 되게 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일찍부터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고 또 대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진에 표현은 하지만 그게 담긴 것은 진작에 자기 자신을 담으려고 한 부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네.